자, 역학단원 케플러 법칙하고 그리고 환산질량 이걸 미리 녹화로 수업을 해 놓을 테니까 찍어 놓을 테니까 쉬는 기간에 수강을 하시고 토요일 날까지 오십시다. 일단 케플러 법칙 첫 번째는 타원궤도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다 알지. 이 정도는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타원은 초점이 두 개이고 결론적으로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태양이 하나의 초점이 되는 운동을 하는데 이 행성이 이때 이게 R벡터. R벡터는 R방향 단위 벡터와 그리고 요 각도 세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타원 궤도는 카테시안보다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좀 더 편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극좌표계는 이 극좌표계의 거리, 속력 그리고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 저번 주에 요거를 각각 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걸 연습했으니까 자꾸 꺼지네. 찍히고 있구나. 자, 연습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한마디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돌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각 운동량 보존 각 운동량 L은 MR V가 되니까 그렇다면 미소 변화량 DA는 미소 면적 변화 DA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R변 곱하기 높이니까 R벡터 곱하기 V dt 이렇게 되겠네.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호의 길이는 현의 길이와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좀 식을 변형을 하면 2n분의 1은 R 곱하기 mv dt 그럼 얘는 2n분의 L이 되겠고 이게 dt da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해석하자면 자, 각 운동량이 일정이면 시간당 면적의 변화량 이것도 일정해질 수밖에 없다. 각 운동량이 일정하면 시간당 면적이 변하는 정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 사실을 가지고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행성이 자 여기 A 지점에서 잘못 그랬네. 자 초점에서 자 여기 B 지점까지 이렇게 운동하는데 자 면적을 보니까 여기가 좀 그림은 안 그런데 이 면적이 ES고 얘가 S다. 그런데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이동 시간이 t라면 자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공전 주기 그럼 C까지 오는 데는 얼마인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A에서 C까지 오는 데는 여기에 t면 얘는 2분의 1t 같은 면적을 가는데 걸린 시간 면적을 쓰고 가는 시간은 면적이 비례하니까
2분의 3t가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2배 해주면, 여기 하나 또 있으니까 2배 해주면 공전주기는 3t가 됨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의 비율을 알면 이동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는지조차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3법칙. 자, 케플러 3법칙은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 얘를 간단히 그냥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면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90 역할하니까 M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그래서 주기를 구하면 주기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R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구한다는 것도 과거에 많이 연습을 했고, 이거는 뭐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고급 물리 수준으로 서술을 하려면 이거는 이 식은 틀렸다. 이렇게 기술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실제 값이 아니고 근사 값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환산 질량을 이용한다고 했어. 환산 질량. 뒷부분에 가서 환산 질량을 이용한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복습할 거고,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환산 질량 말고도 근사적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주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항상 이걸 기억합시다. 자,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장반경은 자, 이게 장반경이고 요게 단반경이니까 항상 장반경이 얼마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타운궤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성의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다음 에너지 문제. 만유인력의 에너지 문제. 자, 만유인력에 대한 에너지 문제는 태양이 있고 어떤 행성이 있으면 이 행성이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항상 일정할 텐데, 가진 여러 가지 에너지가, 그렇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인테그랄 힘 곱하기 dr. 근데 gmm r제곱분의 1 dr이 되는 거고, 이것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gmm 그리고 r분의 1 이렇게 돼서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이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에 이 음수가 나온 의미를 생각해 봤다. 음수가 나온 의미를. 자, 행성으로부터 r 떨어진 이 지점에서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 물체를 dr 방향은 이쪽으로 가니까 사실 보존력에 대해서 반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보존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무한대가 포텐셜이 0인 거고, 이게 가장 큰 값. 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뭐 마이너스가 붙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게 아니라 포텐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표면에서 어떤 질량을 윗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행위도 이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중학교 때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포텐셜은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찾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인공위성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인공위성 문제를 풀 때는 역시 역학이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 하나는 에너지. 이 두 가지로 인공위성의 행동을 기술할 수 있는데, 자, 인공위성은 원운동과 타원운동으로 구별하는데, 사실상 대다수는 다 타원이라고 봐야 되고, 원운동은 현실상 좀 불가능하지. 그렇다면 원운동은 힘이 일정하니까 이걸로도 서술 가능하고 또 에너지로도 서술 가능한데, 타원운동은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타원운동을 기술할 때는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푼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출발해 봅시다. 자, 원운동일 때 특징과 타원운동에 대한 특징을 이해한 후에 보통 타원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지. 지금 고급물리 수준이니까. 자, 그러면 행성이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게 자, 원일 때는, 자, 원운동을 하면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것이 90 역할을 하니까 m r분의 v제곱 90 역할을 하니까 이 소식을 변형을 해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2r분의 gmm. 자, 이렇게 원운동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원운동일 때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식에다 대입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2r분의 gmm,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원운동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려줘도 다 찾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제로다. 그러면 재빨리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2제로고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로가 돼.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값만 알아도 나머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고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자, G R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것이 M R분의 V제곱이 되니까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속력은 루트 R분의 GM. 요 속력이면 딱 원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속력이다. 그러면 얼마의 속력을 가지면 탈출하겠는가? 자, 탈출 속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원운동 속력이고, 두 번째는 탈출 속력. 탈출 속력. 그러면 현재 역학적 에너지는, 자,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GMM인데, 얘가 어디까지 가야 탈출이냐? 저 무한대까지 가면. 얘가 에너지를 가해서 저 무한대까지 갈 수 있으면 포텐셜이 0이 될 텐데, 이만큼의 포텐셜을 극복하면 되겠네.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자,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R분의 GM M. 자,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운동 에너지. 이것이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자, V escape. 자, 탈출할 수 있는 속력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R분의 GM이다.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과거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원운동일 때는 간단하니까. 자, 원운동 유지 속력에 딱 루트 2배가 되면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탈출 속력. 그러면 원운동과 루트 2 원운동. 그럼 이 사이는 자,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타원 운동. 원운동보다 조금 크면, 원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속력보다 조금 크면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 원운동 속력보다 루트 2배가 되면은 탈출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인공위성의 힘에 대한 분석과 자, 에너지에 대한 분석. 이것도 뭐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아, 이게 무엇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공위성이 원운동 하는 속력에 대해서, 원운동 속력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러한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너지 방정식으로 예를 들면 2분의 1 m dt dr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물론 이건 환산질량을 쓰지 않는 거지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안다면 이것을 R에 관한 방정식으로, 자, 이것을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R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를 분석하면 타원이 될지 포물선이 될지 쌍곡선이 될지가 이 역학적 에너지가 결정한다는 거지. 예, 이렇게 푸는 건데 뭐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건너뛸 거야. 상당히 좀 우리 고등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이런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여기 지금 원운동의 조건이 무엇이고 타원 운동의 조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탈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학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수록해 놨는데 지금 중심으로부터 3R2면 중심으로부터 3R2가 되는 궤도를 지나는 방향이다. 자, 이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자, 만약에 원운동을 잡힌다면, 이 유성이 원운동 될 수 있는 조건이면 얼마냐? 원운동일 때는, 자, 원운동일 때 속력은 루트 3R2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M. 이 속력이면 원운동 할 거고, 이 속력보다 작으면 추락할 거고, 그러면 지구로부터 벗어나려면 지날 때 속력은 루트 3R2의 GM, 여기다가 몇 배? 루트 2배를 해주면 이 속력을 가지면은 이 유성은 지구로부터 벗어나간다. 그래서 최소한 속력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 원운동도 가정한다고 하면 요게 답이 됐고, 꼭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답이 되겠고. 자,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 자, 이거 에너지에 관한 얘기인데, 에너지 A에 의한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E라면, A를 한번 써봅시다. A를 써보면 A는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2면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가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2. 자, 요렇게 A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그럼 B일 때는 B를 써보면 B는 지금 보니까 4배 멀어졌으니까 4배 멀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입니다. 4배 멀어졌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2가 될 거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 원운동을 하게 한 운동 에너지는 8분의 1 반절이 될 거니까,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8분의 1 2제로, 그래서 B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8분의 1 2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속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구했고,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8분의 1 2니까 자, B의 운동 에너지가 8분의 1인데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V는 루트 4 넘어가면은 4n분의 2. 자, 요게 B의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네. 자, 다음에 예제. 질량 라지 M인 지구로부터 R 플러스 H에 있는데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U라고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가? 역시 또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만유 인력이 U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U가 될 거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U가 될 거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U가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질량 M인 물체를 중력장 바깥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최소 속력은, 자, 지금 속력을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탈출 속력은 루트 R 플러스 H분의 GM, 내가 라지 M일 때 이게 원운동 속력이니까 여기다 몇 배? 루트 2배만 해주면 탈출한다. 저게 이제 탈출시키기 위한 자, 최소 속력이 될 거고, 탈출 속도의 정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탈출 속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터에 보면 역학을 뭐 가우스 법칙과 대칭해서 뭐 쓰는데, 왜냐하면 장의 개념이가 포스, 보존력에 의한 필드, 이런 것들이라서 중력장이나 전기장이나 자기장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속빈구를 어떻게 이제 기술할 수 있는지, 뭐 이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통 뭐 이런 거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가우스 법칙은 자, 이걸 좀 표현하면 2 곱하기 인테그랄 dA니까 이것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때 요게 뭐냐, 전하를 감싸고 있는 면적, 보통 4파이 R제곱 겉면적이 될 거고, 역시 중력장도, 자, 뭐 그라비티 중력장도 곱하기 인테그랄 dA는 자, 4파이 G, 그리고 중력을 만드는 근본. 근데 역시 얘가 4파이 R제곱 될 거라 비슷하게 서술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간단합니다. 여기만 쓰면. 자, 속이 B고, 지금 질량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질량이 여기에만. 질량이 지금 요렇게만 존재하는 곳에, 자, 여기서 R만큼 떨어진 내부에서는, 그러면 얘를
요렇게 잡으면 요게 가우시안 공면이 될 거고 요게 그럼 요대로 서술하면 G 곱하기 4파이 R제곱일 때 4파이 G의 질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력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한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바깥에서 보면 여기서 자 R 떨어진 곳에서 보면 자 이렇게 좀 됐는데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G 중력장에다가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것이 4파이 G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총 질량 내부 질량 이렇게 해서 G는 다 넘겨버리면 4파이 없어지고 R제곱분의 GM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중력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질량당 받는 힘 R제곱분의 GMM인데 이걸 N으로 나누면 같이 되지. 전기장이 단위 면적당 받는 단위 전하당 받는 힘 그렇게 하듯이 중력장도 저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비교적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우스 법칙만 이해하면 될 거고 굳이 나온다면 이렇게 속이 꽉 찬 균일 밀도를 가진 뭐 요 문제가 차라리 나오겠지. 균일 밀도를 가진 자 이것도 역시 표현해 보면 요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 요 안에 있는 것만.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스몰 r이라고 치면 자, 스몰 r이라고 치면 자, 내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자, G 곱하기 4파이 R 제곱 4파이 G 곱하기 질량은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자, 4파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전체 질량이 라지 M이니까, R 세제곱분의 R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밀도가 주어진다면, 밀도는 라지 M을 3분의 4 3분의 4가 아니고 건널비가 아니고 4 맞구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질량을 부피로 나눌까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전기에서 했듯이 4 파이 G 곱하기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에다가 밀도만 곱하는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수식을 정리하면 될 거고 자 바깥으로 오면 바깥에 ER쯤에서 한다면 자, ER이다 그럼 여기서 아이고 자, 여기 ER이다 ER이면 역시 G 곱하기 4파이 ER의 제곱 4파이 G 곱하기 그 안에 있는 총 면적은 어차피 라지 M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된다. 이건 비교적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환산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아까 이게 틀렸다고 그랬어. 이게 자 라지 M 있고 스몰 M 있고 그러면 얘가 받는 중력은
요 중력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여기서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요 거리를 R로 놨을 때, 요 힘을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자, 요거는 맞는데, 자, 요거는 당연히 이게 중력이니까 이건 맞는데,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M R분의 V제곱?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여기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면 두 물체의 무게중심이면 이들의 무게중심은 이쯤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스몰 m은 이렇게 회전할 때 요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하니까 여기서까지 거리 요거를 r1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m r1분의 v제곱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두 행성당, 두 물체당 무게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얘는 요 무게중심을 향해서 도는 거지 이 중심이 되는 행성을 기준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게 근사적으로 맞는 거지 실제로는 맞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그래서 환산질량 저번 주에 대충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요약을 일단 무게중심에 관한 생각, 무게중심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이 물체가 이쪽으로 받는 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힘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 자체로 심플하게 얘를 M1, 얘를 M2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힘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받는 힘은 M1 dt 제곱 d 제곱 r1 벡터. 자, 요게 힘이 될 건데. 자, 당연히 이거는 누가 바라본 거냐? 여기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기는 CM이 바라본, 자, 무게중심에서 바라본 힘은 이렇게 될 거고, 운동방정식이지. CM에서 바라본 운동방정식. 요 힘은 R제곱분의 G M1 M2.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네. 이렇게 CM에서 바라본. 근데 이렇게 CM에서 바라보면 얘 운동과 얘 운동이 따로 기술해야 되니까 이것보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서 관측자가 CM이 아니라 CM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이쪽으로. 관측자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관측자를 M2로 넘겼을 때에 대한 운동 방정식. 자, 이걸 한번 기술해 봅시다. M2로 넘겼을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자, R이라고 놨으니까 여기까지 길이를 R로 놨으니까 얘가 바라본 M1에 그러니까 상대 좌표계라고 그래. 이것을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본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본 M1에 M1 dt 제곱 d제곱
R 벡터. 거리가 지금 R이니까 좀 뭐 저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겠네. R 방향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원래 M1, R1 이게 질량 중심 좌표계인데 에서 바라본 건데 이거를 바뀌어야겠지. dt 제곱 d 제곱 ER 벡터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질량이 달라져야 되는데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상대 좌표계로 바꾸려고 상대 좌표계에서 보면 거리가 이렇게 R로 멀어졌으니까 M2에서 바라본 M1의 질량은 M1이 아니고 이거를 환산 질량으로 한다. 그럼 이 관계식을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이 관계식을. 자, 무게중심 정의에 의해서 M1 자, 무게중심에서 봤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무게중심 봤을 때 무게중심에서 질량 곱하기 거리를 다 합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R2는 마이너스 M2분의 M1 R1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R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라지 R은 R1에 1 플러스 M2 M1 자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R호는 그러면 넘기면 R호는 통분해서 넘겨봅시다. 통분해서 그러면 M2분의 저거니까 M1 더하기 M2의 R 자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된 이 R호를 여기 이게 R호니까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 M1 dt 제곱 d 제곱 M1 M2 R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정리하면은 M1 플러스 M2 M1 M2 그리고 dt 제곱 d 제곱 R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R로 바뀌었더니 앞에 있는 이 파란색이 환산 질량 이것을 환산 질량이라고 한다. 환산 질량. 그래서 환산 질량 뮤분의 1은 M1분의 1 플러스 M2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값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환산 질량이다. 그럼 이걸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기술하기 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가 언제냐? M2가 M1보다 엄청 클 때. 이렇게 되면 자, 뮤 값이 다시 뭘로 환산이 되냐? 뮤 값이 다시 M2가 엄청 크면 M2만 살아남을 거니까 이게 M1이 되겠지.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니까 이게 태양 질량은 지구의 질량의 33만 이렇게 정도 되니까 이 태양 안에서 상대좌표계로 바라본 거나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거나 거의 같아집니다. 왜 그럼 이렇게 기술을 하느냐? 만약에 질량 중심에서 바라보는 기술을 하면 주기 같은 거 구할 때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 R로 표현할 수 없거든. 뭘로 표현하냐? 요 길이로 표현해야지. 요 길이
요 r온으로 표현해야 되죠. 아까처럼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m r원분의 v제곱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수하기 위해서 이 r 같은 이 r로 다 바꿔주는 한 문자로 바꿔주면 표현하기도 편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환산 전략 이용해서 쓴다. 주로 행성의 운동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연습을. 자, 결론은 상대좌표계 M2에서 M1을 바라보면 얘는 원래 M1이었는데 누구에서 바라보면 질량중심 좌표에서 바라보면 M1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보인다? 뮤로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좌표계에서 바라본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봅시다. 상대좌표계에서 바라본. 그러면 뮤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M2 DT의 제곱 D제곱 R. 자,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것도 없지. 그냥 R제곱분의 G M1 M2. 자, 요렇게 통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통일을 해서 서술하는 게 좀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원래 쓰는 식은, 자, 얘가 이쪽으로 받는 힘이 원래대로 하면 M1 DT 제곱 D제곱 R. 자, 이렇게 우리가 쓰던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야지. 제곱은 G M1 더하기 M2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F는 MA니까 자, F는 MA 요 식으로 바꿨을 때, 자, 만유인력이 저렇게 좀 바뀌어서 서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원래 우리가 했던 자, 요게 얘가 받는 요 만유인력을 어떻게 사용했냐,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거냐. 자, 요게 아닌 것이지. 자,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R제곱분의 G M 플러스 라지 M. 자,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주기도 바뀌어야 되는데, 자, 주기는 어떻게 수정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주기. 그래서 자, 태양에서 바라본 M에, 자, 태양에서 바라보면은 M R에 2닷, F는 MA는 자, R제곱분의 G M 이렇게 바뀐다는 거. 공전주기는, 자, 공전주기는 이렇게 바뀌셔야지. 공전주기는 R제곱분의 G M, 요게 새로운 만유인력이니까 좌표계를 바뀌었으니까 요게 M R분의 V제곱. 그래서 없어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게 아니지. MR 오메가의 제곱. 상대 좌표계로 바꾼 만유인력은 요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왜? 얘를 환산질량으로 안 썼으니까. 이걸 뷰로 바꾸면 원래 정상적으로 바뀌면 돼.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간다면, 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뮤 R 투닷은 R제곱분의 GMM 이렇게 될 거고, 주기도 이렇게 쓸 거면 뮤 R 투닷은 MR 오메가 제곱.
요러던가 아니면 얘가 바뀌면 자 이게 바뀌면 m 자 다 있으면 자 공전 주기는 r제곱분의 gm으로 쓸 것 같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뮤 r분의 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m r 오메가 제곱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환산해서 r 제곱분의 g m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자 이렇게 바뀌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식을 정리하면 주기 t는 자 2파이 루트 g 라지 m 스몰 m 그 다음에 장반경 세제곱 여기서는 이제 r이니까 r 세제곱 자 이렇게 주기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 그러면은 요게 진실인 거고 얘네는 근사적으로 진실이고 근사적으로 봤을 때는 라지 m이 스몰 m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써도 크게 틀렸다고 보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는 진실을 서술해야 되니까 자 환산 질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정을 합시다. 그리고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서술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해봅시다. 자, 쌍성에 관한 얘기인데 쌍성. 자, 질량이 같아. 이런 경우에는 얘도 질량이 m이고 얘도 m일 때, 자 당연히 무게중심 요 CM에서 바라봤을 때, CM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질량중심 좌표계라고 하고, 질량중심 좌표에서 바라보면, 자, 이쪽으로 받는 힘, 이쪽으로 바라보는 힘, 이 힘이, M1, R1, 2다. 요것이 자 r제곱분의 gm1 m2 요렇게 기술이 되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ml을 쓸 때 요거하고 요것이 다르니까 자 어떻게 바뀌냐 얘를 r로 바뀌기 위해서 이 질량은 환산 질량으로 바뀌면 된다.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상대 좌표계로 바꾼다. 근데 지금 쌍성 같은 경우는 뮤 값이 2분의 1 m이니까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속력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봐. 속력의 비율. 자, 상대 좌표계에서는 mr분의 v제곱이니까 VR은 계산해 보면은 자 없어지고 VR은 없어지고 그래서 루트 R분의 GM 2GM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VCM에서 바라보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VCM은 자 루트 없어지고 R 없어지고 그래서 ER분의 GM 이게 되니까 이게 2배 크지. 2배.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 건데, 생각해 보면, 무게중심에서 얘가 이렇게 간 행위. 무게중심에서 CM에서 바라보면. 근데,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거리가 2배 됐으니까, R, 이게 R이면, 거리가 2배 됐으면, 움직임도 더 빨라야지. 왜? 오메가는 같은데 V는 R오메가니까. 그래서 이게 2배 커지니까 속력도 2배 커진다. 그래서 각 좌표계를 구했을 때 속력이 2배 차이가 됨을 봤고,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전 주기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같아야지. 좌표계를 바꾼 거지 자연 현상을 바꾼 게 아니니까 공전 주기는 바뀔 리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T R 상대 좌표계에서 본 것을 한번 해보면, 자, 상대 좌표계에서는 2파이 R을 VR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얘는 루트 2GM분의 2파이 그 다음에 R의 2분의 3승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다 바라보면, 자, 무게중심 바라보면은 2파이 2분의 R을 VCM으로 나누는데, 자, VR과 VCM은 몇 배 차이 난다? 2배. 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그걸 감안하면 어차피 VR로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지. 2분의 1 VR.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n분의 2파이 R 2분의 3승. 자, 같아진다 어차피. 그래서 자연현상이 다르지 않다. 기술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자연현상이 바뀔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에너지 고찰 한번 해봅니다. 에너지 고찰. 자, 상대 좌표계. 자, 상대 좌표계 에너지 고찰하면, 자, 이 R에서 바라보면 2분의 1, 자, 환산질량 바뀌고 M VR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 제곱. 요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고, 그러면 질량 추진 좌표계. 질량 추진 좌표계 생각하면 이의 CM은 2분의 1 M VCM의 제곱. 근데 이게 두 개 있잖아. 2분의 1 M VCM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 제곱. 그래서 요 개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얘는 2분의 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VR은 2배의 VCM이니까 이걸 대입하면은 둘이 같아짐을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기술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에너지도 변함이 없고 주기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된다. 서술하는 방식이 다른 거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은 기본 문제들을 전부 해놨는데, 시간상 뭐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특히 뭐 연습 4번 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해보시고,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걸 위주로 공부를 일단 먼저 하시고, 많은 문제를 수록해 놨는데, 자, 이것만 봅시다. 연습. 그러면은,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일단 V0라고 하는 것은 루트 거리가 R이니까 R분의 GM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V2는 알궤도에서니까 알궤도. 자, V2는
이제 원 운동이 R까지 멀어져서 원 운동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V0를 V2로 나누면 루트 R분의 R.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보면은 V와 V0를 서술하고 했는데, V와 V0를 서술하고 했는데, 자, 그러면 궤도는 타원이라서, 타원이면 항상 뭘로 표현해라?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접근하여라. 왜?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자, 출발했을 때, 자, P점에서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고, P점의 속력이 V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속력이 V, 여기서 속력이 V, 그리고 Q점에서, 자, Q점에 도달하는 속력, V1, 이렇게 되네. 그래서 P점에서 에너지 쓰면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자, 얘가 Q점으로 가면 2분의 1 M V1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자, 이렇게 서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 케플러 2법칙에서 RV는 R은 라지 R V1이 되니까 V1은 R분의 R의 V가 될 거고, 자, 요거를 요 식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자, 정리를 하면, 요 식을 다 정리하면, 자, 여기서 V라고 하는 값은 루트 R분의 GMM이 됩니다. 자, 집어넣으면, 그래서 2번은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V 값을 찾았고, 그러면 물어보는 게 V를 V0로 나누면 얼마냐? V를 V0로 나누면 V하고 V0는 서로, V는 이거고 V0는 루트 R분의 GM이니까 얘는 루트 이 값이 되겠지. 자, 다음에 3번은 정지궤도 위성을 찾아라 했을까? 정지궤도. 자, 지구 자전 주기가 T라고 주어졌고, 그럼 주기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R 세제곱이니까 C에 있을 때, 자, C에 있을 때는 R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R은 세제곱근 4파이의 제곱 주기제곱 GM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R을 나타내시오.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타원 운동할 때, 자, 결론 내자면, 자, 타원 운동일 때, 자, 여기가 R, 여기가 3R 이거일 때, 여기 속력, 그리고 이쪽에 속력, 여기가 3V면 여기가 V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없을 때, 는 2분의 1 M 3V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자, 여기 P점, 여기 Q점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3R분의 GMM. 이런 에너지식을 써서 요 지점과 요런 지점들의 속력, 그리고 뭐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운동과 타원운동의 방식, 원운동과 타원운동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가 대한 문제니까, 이거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5, 6년 된 것 같거든, 이게. 그래서 꼭 이거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고 연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강을 좀 하시고, 토요일 날 연력학 진도 나갈 테니까 더 시간이 된다. 어차피 학교 쉬니까 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좀 풀어볼 만한 것들 좀 공부를 해서 봅시다. 풀어볼 만한 것들. 뭐 다 풀면 좋겠지만 좀 찝어줍시다. 다 풀면 좋겠지만 뭐 연습 1번, 그 다음에 이거 뭐 접근하는 건 학교는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4번 같은 거 반드시 나올 거고,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자 21번 쌍성, 그리고 23번 주기 구하는 거 이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30번, 31번, 그 다음에 32번. 자, 이거 꼭 체크한 거는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이게 원과 타원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요걸 한번 또 35번도 꼭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짚어준 거라도 꼭 반드시 풀이를 해서 연락 옵시다. 자, 몇 가지 촬영합니다.